자, 프로젝트 하나 다시 만들게요. 여기 새로 생성 눌러서. 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 작년까지도 그렇게 배틀그라운드 많이 썼는데 좀 지났잖아, 이것도 유행이. 그냥 FPS 게임이라 할게. 자, 이렇게 했으면 생성. 다 떴어요? 떴어요? 밥 먹었으니까 까먹겠죠? 이거 뭐라고요, 메뉴 위에? 예? 촬영장. 그 다음에 얘? 두 사람만 하는 것 같아, 지금. 여기는 맨 위는? 예, 대기자가 아니라 촬영장에 있는 오브젝트를 목록. 얘는? 그쵸? 여기 인스펙트라고 되어 있는 거는? 레고 블럭. 자, 지금 그 촬영장에는 카메라 감독이랑 그 다음에 조명 감독님만 있는데, 일단 플랜 하나 깔아볼게요. 배경에 해당되는 플랜을 깔을 건데,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3D 오브젝트에 플랜이라는 걸 한번 넣어볼게요. 플랜. 자, 플랜에 한번 그 본질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본질을 보려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에? 에? 레고 블록을 봐야 되는데 본질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필터죠? 필터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 자, 메쉬 필터에 여기 옆에 메쉬에 해당되는 거에 플랜을 한번 눌러보면 얘에 대한 이제 본질이 나오는데, 정점이 총 몇 개예요? 그렇죠. 정점이 121개로 이루어졌고 200개의 삼각형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지금 자, 배경에 해당되는 어떤 플레인 하나 쫙 깔 건데, 이게 그냥 고저차가 있으면 뭐 이렇게 이걸 써도 되지만 그냥 평면이야. 그러면 굳이 플랜을 쓸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해서 보통은 그냥 한 장을 쭉 깐다 라고 했을 때 플랜을 쓰는 게 아니라 쿼드로 좀 작업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플랜을 지우고 나서 다시 크리에이트 누르고, 자, 3D 오브젝트에 쿼드, 이번엔 쿼드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쿼드. 자, 이게 보시면 지금 촬영장을 한번 봐요. 촬영장을 보면 쿼드가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예. 뒷면. 예, 그거를 백페이스 컬링이라고 배웠죠. 후면 제거라고 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사람 모델링을 했을 때 카메라가 사람 안쪽까지 들어갈 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렌더링 퍼포먼스 향상을 위해서 보통 후면 제거를 많이 해줘. 이거 끌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지금 후면 제거가 돼 있기 때문에 뒷면은 이렇게 보이는 거고, 얘를 갖다가 돌리고 나면 얘 앞면 보이죠? 이게 보이게 돼요. 자, 지금 우리가 평면을 만들 건데 얘가 서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로테이션을 이용해서 얘를 눕힐 거예요. 뭐 어디 90도를 돌릴 건데 어떤 축으로 돌려야 돼요? X죠? 그래서 X 쪽에 해당되는 거에 로테이션 90 이렇게 해줄게요. 90. 그리고 지금 맵 자체가 너무 작으니까 스케일에 50 정도, 50 이렇게 깔아줄게요. Z는 의미가 없죠. 한 장짜리니까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평면이 이렇게 깔려요. 자, 이름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이름을 F2 눌러서 이름을 백 비그라운드라고 할게요. 비그라운드. 자, 눈이 아픈 관계로 얘 의상을 한번 입혀볼게요. 의상은 어디서 만들어요? 네? 의상에 해당되는 게 머티리얼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소품질에서 만들어야 되는 거고, 자, 프로젝트 창에서 소품질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눌러보면 옆에 의상에 해당되는 머티리얼이라고 있어요. 자, 클릭해서 배경과 동일한 이름으로 비그라운드라고 할게요. 그라운드 이렇게. 했죠? 자, 색깔을 바꿔볼 건데, 색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그냥 그레이 톤으로 바꿀게요. 여기를 클릭해주면 색상표가 옆에 나오는데 64, 64, 64 이렇게 바꿔줄게요. 여러분들 이게 빛의 삼원색인 건 아시죠? 아는 거 맞죠? 빛의 삼원색. 자, 모든 색이 색깔을 갖다가 동일한 수치를 넣어주면 감마라 그래요. 감마. 밝고 어두움이 돼요. 그래서 그레이 톤으로 변해요. 그래서 수치만 동일하게 해주시면 그레이 톤, 밝고 어둠만 표현돼요. 그러니까 전체 밝기가 한 전체 255에서 64 정도면 한 3분의 1 밝기, 그러니까 3분의 1이 아니라 4분의 1 밝기 정도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팅하시고, 자, 여기 앞에 보면 알베도라고 되어 있어. 나중에 시간 되면 또 쉐이더도 좀 강의를 할 건데 지금 그거 알기 좀 힘드니까. 여기 보통 뭐 넣었어요, 여러분들? 텍스처가 뭐예요? 네? 이미지죠. 텍스처가 뭐냐면 천이에요, 천. 실제 텍스처라는 거 이렇게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면 천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의상을 만들 때는 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천을 넣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천 넣을 건 아니고, 자, 이렇게 의상을 만들었으면 어디다 줘야 돼? 그 외모를 담당하는 데 넣어야 되겠죠. 그죠?
컴포넌트에. 그래서 비그라운드를 이렇게 클릭하시고, 클릭해서 오른쪽 가보시면, 자, 외모를 담당하는 메쉬 렌더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의상에 해당되는 머터리얼이라고 이렇게 항목이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편의상 그냥 여기다 촬영장으로 그냥 바로 보내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자동으로 들어가요. 좀 넣어주세요. 다 했죠? 자, 플레이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플레이어. 자, 크리에이트 누르시고 3D 오브젝트에 이번엔 캡슐로 캡슐 얘 이름을 F2 눌러서 플레이어라고 할게요. 자, 그 캡슐의 길이는 보통 크기가 2예요. 여기 사이즈가 알약의 사이즈가 2인데 얘를 갖다 바닥에 딱 붙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Y쪽으로 1만 옮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위치를 자, Y쪽으로 1만큼만 슉 해주면 이렇게 올라올 거예요. 자, 요 캡슐도 지금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고 눈 아프잖아요. 그래서 얘도 의상 한번 만들어 줄게요. 동일하게 한번 만들어 주세요. 파란색으로 이번에. 자, 뭐 이거는 여러 번 했으니까 플레이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색은 빨간 그 파란색은 0 0 2호겠죠. 하고 나서 플레이어 쪽에 쇽. 네? 왜 뭐야? 네? 아, 원색. 아, 뭐 바꾸고 싶으면 바꿔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원색이 좋아하죠. 됐죠? 자, 이 녀석을 보니까 앞뒤 구분이 잘 안 돼. 해서 얘를 조금만 꾸며볼게요. 자, 플레이어 누르고 플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자, 그거 아시죠? 여기서 만들면 여기 만들어지는데 플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만들게 되면 자식으로 붙는 거 아시죠? 해서 여기 3D 오브젝트 큐브 하면 플레이어 밑으로 자식으로 큐브가 하나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자, 저 여기 이런 거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어떻게 만들어 보냐면 좀 꾸며보세요. 자, 이렇게. 자, 얘도 머티리얼 하나 만들게요. 이름을 글래스라고 합시다. 선글라스. 자, 이름을 선글라스라고 이렇게 하시고요. 또 선글라스 하고 색깔을 검은색으로 할게요. 저는 000 검은색은.
이렇게 했어요. 다 됐나요? 됐죠? 됐으면 자, 그 작업하기 전에 지금 소품실이 지금 난잡하게 막 여기 막 이거 던져놓고 하면 뭐야 나중에 좀 정리가 안 되니까 보통 소품실도 다 캐비넷 같은 게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폴더로 캐비넷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크리에이트 해서 폴더로 캐비넷을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머트리얼즈라고 할게요. 지금 머트리얼만 있으니까 머트리얼즈라고 하고, 자, 요거 세 개를 여기다 안에 넣어드릴게요. 이렇게 쇽 이렇게. 강의할 때 제가 뭐 스펠링이 좀 틀리거나 해도 좀 지적해 주세요. 졸업한 지 오래돼서. 아, 그래요? 일부러 뺀 거예요, 일부러. 집중 안 해보려고. 됐죠? 자, 스크립트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 캐비넷. 지금 소품실에 캐비넷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좀 정리가 좀 될 거예요. 크리에이트 누르고 역시 폴더 해서 스크립트라는 폴더를 이렇게 스크립트라는 폴더 캐비넷을 하나 만들게요. 특히나 여기 초보분들은 계속 상상해야 돼. 이거를 갖다가 막 스크립트 이렇게 언어적으로 자꾸 외우려 그러면 진짜 안 외워져요. 근데 이미지를 기억하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영화 촬영한다고 생각하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좀 외워주면 금방 외워지니까. 됐죠? 자, 스크립트 캐비넷 안에 한번 들어가서 여기서 대본, 이게 대본실이에요.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데가 대본실. 자, 여기 안에서 대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떤 걸 만드냐면 플레이어를 움직일 거예요. 그래서 플레이어 무브라는 대본 하나 만들 거예요. 그래서 스크립트 누르고 이름을 플레이어 무브 이렇게. 오늘은 좀 천천히 진행하고 있는데 좀 빠른만 말씀해 주세요. 왜냐면 좀 천천히 진행하는 게 사실 제가 이렇게 막 흥분하고 이래버리면 빨라질 수가 있어요. 됐죠? 자, 이렇게 대본을 만들었으면 이 대본을 여기 이 캡션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독 입장에서 야 받아 하고 주는 거예요. 촬영장으로. 이것도 상상을 하셔야 돼. 촬영장에 감독이 직접 갖다 와서 대본을 준다고 이렇게 이미지화 시키면 굉장히 간단해요. 기억하기가. 됐죠? 그러면 제대로 받았으면 오른쪽 보면 오른쪽에 이렇게 플레이어한테 플레이어 무브라는 대본을 받았다고 이렇게 써져요. 이것도 하나의 레고 블럭이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래서 갭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어요. 동일하게. 자, 플레이어 무브 스크립트를 대본 한번 열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슈팅 했을 때는 X, Y 쪽으로 이렇게 움직였었죠. 근데 지금은 FPS 게임의 평면에서 움직여요. 그래서 XZ만 일단 쓸 거예요. XZ죠? 보시면 촬영장 보면 이 Y쪽 안 쓰잖아요.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래서 이동식을 써서 플레이어를 움직일 건데 똑같아요. 여러분들 그 처음에 움직였던 거지. 큐브 움직였던 거 하실 수 있겠죠? 한번 해보세요.
시험 아닌 시험식으로 했는데 한번 컨닝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X, Z 쪽으로. 자, 키를 어떻게 받아요? 키 get axis라는 거 썼잖아요. 인풋에 해서 그 두 개 받고 거기서 받은 거를 벡터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동 공식을 적용했었잖아요. 움직일 때 한번 해보세요. 좀 이따가 같이 한번 해보고 그걸 또 튜닝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지금 어차피 2개월째라서 그냥 이렇게 쫙 나열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자, 절차를 보면 목표가 뭐예요? 주인공 플레이어를 움직이자가 목표가 되고, 처음에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입력을 받는다. 두 번째, 방향을 구한다. 그 다음에 이동을 한다요. 절차는. 자,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입력 어떻게 받아요? 입력 어떻게 받아? 자, 먼저 그대로 플로트 h 수평 방향부터 받아볼게요. input 점 뭐야? get axis 하고 호리 전탈 맞아요? 자, 이렇게 받고, 자, 마찬가지 복사 v 하고 얘는 vertical 이렇게 받으면 되죠. 자, 얘랑 얘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얘랑 얘 그냥 받아올 때 쟤를 그냥 넣었어요? 얘네? 얘는 어디 있는 거냐면, 이것도 다 얘기했을 건데 또 까먹었으니까. 자, 에디트 밑에 프로젝트 세팅 보면, 여기 프로젝트 세팅에 들어가 보시면 키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자, 인풋 있죠?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돼. 앞에 인풋 이게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클래스명이랑 똑같아요. 인풋 점하고 뭐가 나오잖아. 이게 그 기능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피직도 저거 다 똑같이 돼 있어요. 피직도 점 찍으면 이런 식으로 기능들이. 그래서 인풋을 이렇게 입력된 걸 이렇게 다 묶어놓은 거잖아요. 그죠? 해놓고 그 안에 엑시스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네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얘가 위에 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디스크립티브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쟤를 갖다 이름을 변경하면 변경된 이름으로 넣어줘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자, 왜 귀찮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여기 보면 여기 또 있고 막 이러잖아. 그죠? 막 중복된 것도 있어. 근데 왜 이렇게 만들었죠? 얘네가? 아, 그쵸? 왜냐면 유니티는 딱 모바일 게임 위주로 만든 게 아니라 조이스틱도 되고 멀티 플랫폼 다 다루잖아요. 그래서 특정한 그 조이스틱이나 이런 것들 다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결시키려고. 자, 해서 근데 여러분들 입력 받을 때는 get axis에서 이렇게 해서 값을 받는다라고 외우면 절대 안 외워져요. 이것도 어떻게 하냐면, 입력을 어떤 거를 입력을 받을 때는 무조건 어떻게 해봐요? 인풋부터 써봐야 돼. 입력 관련된 거는. 왜냐면 인풋에 묶어놨으니까. 유니티가 꾸러미예요. 하나의 꾸러미. 해서 자, 물리 관련된 거다. 그럼 피직부터 쳐봐야 되는 거야. 무조건 칠 때. 왜냐면 이게 인풋이 빠졌다고 생각해봐요. 얘가 그러면 당초에 입력 관련된 건지 뭔가 값을 받아오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죠? 해서 그럼 꾸러미에 대한 표시를 하기 위해서 보통 다 이렇게 묶어놨어. 이렇게 묶어놨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능들이 굉장히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중에 어떻게 찾냐면, 자,
get axis 이렇게 한번 열어보면 반환 자료형이 뭐예요? 플로트죠. 플로트다 그러면 무조건 변수 만들어서 값을 넘겨주면 돼. 만약 불이다 그러면 if 쓰면 돼요. if 안에 넣으면 돼. 왜냐면 참고시를 반환하는 거기 때문에 플로트 값이다 그러면 변수를 만들어서 값을 넣어주면 이 안에 담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 이게 불이다 그러면 if하고 가로 놓고 이렇게 해주면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하나의 팁이에요. 해서 계속 오전부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거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 반환 자령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확인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일단은 요것도 할 얘기가 있는데 일단 다 해놓고 나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 조금 이상해요. 얘가 뭐예요? 인풋이? 자료형이? 그냥 꾸러미야. 예. 얘 실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봐드릴게요. 자, 일단 이렇게 받고 방향은 어떻게 구했어요, 여러분? 벡터 3하고 dir은 new 벡터 3 그 다음에 h 0 v 이렇게 했죠. 그죠? y는 안 쓰니까. 이동 공식이 뭐예요? p는 자, 좀 따라서도 좀 제 p 이동 공식이 뭐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오전에 에빙하우스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따라 이것도 하나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누가 하겠지 이러지 말고 계속 따라서 읽어주면 금방 헤어져. 따로 시간 갖지 말라는 의미로 계속 시키는 거니까. 자, p는 뭐라고요? 더하기 p 제로 더하기 vt죠. 자, 이대로 트랜스폼 점 포지션은 자 뭐예요? dir 곱하기 스피드 값, 그죠? 스피드 값 곱하기 타임 점 델타 타임 이렇게 하면 되죠. 자, 얘가 V에 해당되는 거예요. 얘가 V에 해당돼요. 왜냐면 얘는 뭐예요? 얘 예? 스피드, 속력. 얘는 방향이죠. 해서 얘를 조금 풀었으면 어떻게 되냐면 P는 P0 더하기 D 곱하기 방향 곱하기 속도 곱하기 T예요. 왜냐면 V는 방향 곱하기 속도, 속력이에요. 속력이 속도예요. 그러니까 속도랑 속력의 구분 못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 속력은 스칼라 값이고 속도는 벡터 값인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방향 곱하기 속력인 거예요. 아시겠죠? 차이가. 그래서 얘도 사실은 뭐예요? 갭 컴포넌트로 얻어야 되는 건데 오전에 얘기했죠? 근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렇게 된다. 자, 얘를 5 이렇게 상수화 두지 말고 변수 하나 만들게요. 스피드 이렇게 만들고 위에다가 플로트 하고 스피드는 5.0f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인스펙터 창, 그 레고 블럭 있는 창에서 외부에서 수정이 용이하게 퍼블릭이라는 키워드로 빼준 거죠. 이렇게 다들 이렇게 했죠? 됐죠? 자, 이번에는 자, 여러분이 이제 2달 됐잖아요. 그래서 요렇게까지 두면 안 돼. 이제는 얘를 함수로 빼줘야 돼. 다. 자, 얘 반환값이 뭐예요? get axis. 자, 뭘 만들어 볼 거냐면 입력을 받는 기능을 따로 함수로 뺄 거예요. 자, 편의상 저는 이렇게 해볼게요. 한번 벡터 3 하고 get axis 하고 벡터
벡터 3라는 함수를 한번 만들게요. 이렇게. 자, 위에 있는 거 있죠? 여기. 얘를 갖다가 컨트롤 X 해서 이쪽으로 복사. 자, 일단 이 얘를 좀 포장해주면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여기는 벡터 3 처음에 1 매치로. 일단 이렇게 타이핑부터 하고 내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얘를 좀 바꿀게. 이름을 XZ라고 하죠. 일단 이렇게 타이핑 한번 해보세요.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V하고 땡? 그 구조체계 같은 거는 뭔가 초기해 주는 게 가장 좋아요. 이게 밑에 이렇게 안 해주고도 알아서 이렇게 뭔가 할당을 하면 초기화를 하는데 하긴 하는데 이게 좀 물음표가 생겨요. 이렇게 밑에 코딩 안 해주면 미리 쓸 때까지 밑에 뭐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항상 얘는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아요. new 벡터 3 제로라는 건 뭐냐면 얘랑 같은 거예요. 0, 0, 0 이렇게. 예. 그거 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 그럼 이렇게 바꿀게요. 제가. 됐죠? 자, 좀 해석을 해보면 얘는 자 벡터 3 관련된 V 하나 만들어 놓은 거고, 만들어서 입력받은 거 있죠? 수평값 이렇게 갚는 거 갖다가 x에다 놓은 거고, 그 다음에 z값은 버티컬에 해당되는 건 z값에 넣었어요. 넣어서 얘를 갖다가 리턴해서 이쪽으로 빼준 거야. 벡터 3 값을. 자, 됐죠?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얘를 쇽 이렇게 해주면 끝나죠. 끝나죠. 여기 반환값이 이미 다 위에서 계산돼서 입력값이 계산됐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됐어요? 자, 이동도 마찬가지. 얘를 갖다가 하나 또 만들어 볼게요. void move. 이거 자동으로 해. 자, 뭐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트랜스폼 여기 있죠? 얘를 갖다가 컨트롤 X에서 자, 여기에 인자로 벡터 3 dir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은 되면
하고 나서 이 함수를 위에서 호출을 해야 되니까 move 하고 dir 이렇게 해주면 두 줄로 바뀌어요. 잠깐만요. 그래도 복사를 하자. 됐죠?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업데이트 함수가 어떻게 돼요? 굉장히 심플해지죠. 예. 자, 굳이 주석이 많이 안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전체 그림은 업데이트 요구만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뭔가 축계에 대한 값을 받아가지고 방향을 구한 다음에 뭔가를 이동시킨다 정도가 해석이 되는 거고, 이 안에 어떤 디테일을 보려면 이 구분해서 보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업데이트 안에서 한 방에 전체적인 걸 이렇게 묘사를 하게 되면 해독이 힘들어져.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봐야 되는데 나중에 이거 보더라도 움직이는 데 문제가 생겼다라고 하면 관련 부분만 찾아서 디버깅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훑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굳이 주석을 많이 안 들더라도 어때요? 이 함수 이름만 보더라도 뭔가 하는 의도는 파악되잖아요. 하고 나서 각 기능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얘는 함수만 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입력을 어떻게 받았고 이렇게 출력은 어떻게 받았다 이렇게. 자, 지금은 제가 임시로 이렇게 벡터 dir하고 이렇게 받았는데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아예 한 줄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한 줄로. 이해되나요? 한 줄로? 요거 잠깐만. 이게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가능해요. 먼저 여기서 받아온 값을 갖다가 뱉은 걸 갖다 얘를 바로 넣어준 거야. 아까 다시 이거 임시 변수를 만든 거잖아요. 그죠? 얘를 넣고 얘를 넣는데 이거 얘를 빼버린 거예요. 그냥 바로 얘를 이렇게 대입시킨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뭐냐면 A는 몰라. 자, 중간에 이거죠. 컵이 3개가 있는데 A라는 컵이 3개가 있는데 이거 따르고 얘를 갖다 이거 따르고 이걸 갖다가 어차피 결과는 A 컵이 C에 들어가잖아요. B를 생략하고 A 걸 바로 C에 넣어준 거예요. 지금 얘는. 자, 그런데 좀 가급적이면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왜냐면 가독은 좀 떨어져. 제가 좀 제일 싫어하는 코드가 가독 떨어진 거 되게 싫어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요.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데 이게 가장 훌륭한 코드인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의 기능을 가지고 기능을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럼 장점이 있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세요. 자, 여기서 벡터 3 dir로 받았잖아요. 그죠? 그쵸? 근데 나는 그냥 위아래는 필요 없는 것 같아. 버티컬은 단순히 좌우만 받으면 될 것 같아. 한번 어떻게 하면 돼요? 좀 X만 받으면 돼요. 이렇게.
받아서 플로트 h 이렇게 하고 나서 벡터 3 이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x만 받게끔 되는 거야. 되게 유연하죠? 만들어 놓고 되게 다 받을 수도 있고 y만 받을 수도 있고 x만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좀 지저분하다. 나 이거 좀 이렇게 쓰는 거 싫어 라고 하면 이렇게 만들 수도 있겠죠. 플로트 get exceed 뭐라고 할까요? exceed h 라고 하나 만들어 볼게요. return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얘를 갖다가 x만 받아와서 또 하나로 감싼 거야. 감쌀 수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도 사용이 가능하겠죠. 그죠? 굉장히 유연해져요, 코드가. 지금 이런 거를 갖다가 나중에 좀 약간 어려울 텐데 이렇게 감싸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걸 갖다가 이제 아답터 패턴이라 그래요. 그 패턴이 다 있어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지금은 좀 어려운데 이런 연습들이 이번 과정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코드가 좀 간결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져갔을 때 편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한 코드를 만드는 게 아니라 팀을 위한 코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독이 좋은 코드나 그 유지 보수가 편한 코드를 짜줘야 돼요. 자, 앞으로. 자, 이해됐어요? 근데? 대충은 안 돼. 이해됐어요? 자, 제가 우전씨가 얘기했어. 이해 다음에 뭐라고요? 체화. 체화가 안 된 거 이해는 됐으면 체화를 해야죠. 체화는 언제? 앞으로 하면 돼. 됐죠? 자, get exceed 그럼 v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 좀 이것도 한번 따라 타이핑을 한번 쳐보기 시작하면 자 계속 따라 쳐봐야 돼. 자, 저는 항상 코딩 습관이 뭐냐면 이 끝에는 좀 반환 자료형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는 타입이에요. X 자체. 그래서 함수 이름만 보더라도 얘는 뭘 한다. 이렇게 좀 이름 짓는 편이에요. 그래서 벡터 3인데 X와 Z만 쓰겠다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봐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약간 다소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이게 아직 트레이닝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계속 이렇게 해야 돼. 의도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코드를 짤 때 기본적으로 이게 한 10줄 이상 안 넘어가게끔 계속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의 기능 단위로 분리를 하는 작업을 계속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작게 코드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었겠죠? 이렇게 해서 자, V는 이런 식으로 만들었겠죠? 하고 Z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좀 코드가 자, 다시 이렇게 바꿔보고요. 아, 그거. 이거야? 자, 여기 여러분들이 그 지금 지워서 한번 이거 좀 연습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자, 싹 지우고 한번 지울게요. 지워서 이거 한번 그냥 자, 아까 이렇게 돼 있었잖아요. 코드는 엄청나게 늘어나도 코드가 유연하게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좀 토대로 아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 제가 돌아가면서 좀 다시 확인해 줄 테니까 입력받는 그 함수 따로 방향 구하는 거 같이 묶어도 되고, 저는 묶어서 했는데 이거 묶어서 한번 만들어 보고, 얘 무브 함수 있죠?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함수 원형만 2개 틀만 만들어 줄 테니까 이 안에 그냥 그거 한번 편집해 보세요. 아까 그거 그대로 한번 해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자, 여기 빠졌죠? 그래서 여기에 normalize. 자, 앞에 소문자예요, 대문자예요? 소문자면 변수란 얘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자, 정리가 되는데 보세요. 지금 이렇게 나눠 놓으면 되게 이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나는 키 인풋이 필요 없고 그냥 오른쪽 그냥 갈래, 많이 썼죠? 왜냐면 여러분들 슈팅 만들 때 플레이어는 키 값을 입력 받았지만 총알이나 아니면 그 뭐야 적기 같은 거 그냥 내려왔잖아요. 근데 코드를 재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난 단순히 그냥 오른쪽으로만 갈 거야 하면 벡터 3 점 라이트 이렇게 해주면 그냥 간다는 얘기예요. 인풋 안 받더라도 무브 기능만 쓰겠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필요 없이. 그죠? 해볼까요? 이게 이해됐죠? 자, 인풋 기능을 그냥 지워버리고 방향을 내가 그냥 지정해 준 거예요. 이쪽으로. 그러면 move 함수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있는 dir은 뭐예요? 여기 벡터 3 right잖아요. 해서 이렇게 돌려보면 그냥 제가 인풋 키를 안 누르더라도 얘는 오른쪽으로 가요. 가죠? 이런 식으로 코드가 유연해지는 거예요. 이제 코드가 픽스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에서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자, 인풋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풋. 여기 인풋 한번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F12 한번 눌러 볼게요. 인풋이 뭔지. 인풋이 뭐예요? 예? F12 눌러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인풋이 뭐예요? 써 있잖아 앞에. 예? 인풋이 뭐예요? 클래스예요. 클래스. 클래스 여러분 배웠죠? 대본이 클래스잖아요. 여러분 보시면 자 다시 돌아갈 때는 컨트롤 탭 누르면 다시 그 원래대로 돌아가요. 자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건 플레이어, 무브 이 스크립트 자체도 뭐예요? 클래스야. 자 근데 다시 인풋 들어가서 얘 들어가서 한번 볼게요. F12 눌러보면 얘 설계도가 뭐예요? 설계도를 볼 수가 있어요. 모든 자료형은. 자 설계도를 볼 수 있고 마찬가지 자 여러분들 벡터 3 있죠? 얘 더블 클릭해서 F12 한번 들어볼게요. F12 그러면 얘는 뭐예요? 예? 얘는 뭐예요? 스트럭스잖아. 클래스랑 스트럭스 차이점 배웠어요? 한 거 같은데 내가 그 영상 잠깐 본 거 같아. 에? 차이 설명했던 거 같은데 영어쌤이. 지금 전화해요 그러면. 자 차이가 있는데 일단은 겉에 외형적인 어떤 설계도는 다 비슷하죠. 일단은 자 좀 이따 설명할 거고 F12를 들어가 보면 다 볼 수가 있어요. 설계도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마찬가지 int a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int도 더블 클릭해서 F12만 들어볼까요? int도 돼 있죠. int 뭐야? int도 구조체예요. struct 들어가서 자료형은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int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제가 뭔 얘기를 하고 싶냐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input이 뭐라 그랬어요 아까? 클래스잖아.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해야 돼요? input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input.aaa 이런 식으로 변수를 할당해서 aaa. 이런 식으로 써야 돼 원래는. 그죠? 자 다시요. 어떤 클래스 변수를 쓸 때는 접근할 때는 이렇게 객체를 만들어 줘야 돼요. int 자체는 자료형이었죠. 자료형 4개 뭐예요? 기본적으로 그 유니티에서 4개 배운 거 뭐예요? int, float, string, 불 이렇게 배웠죠? 자 사용자 자료형이라고 하는 게 이제 스트럭처랑 클래스인데 해서 자료형에 있고 이렇게 변수를 이렇게 선언하는데 자료형이 뭐예요? 자료형 한 달 전에 배웠을 거예요. 자료형이. 에? 그것이 아니에요. 그 종이컵 얘기하지 않았어요? 종이컵? 종이컵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아니면 구체적인 개념이에요? 종이컵 구체적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저기 뒤에 있는 친구 저기 그 저 뭐야 종이컵 좀 갖다 주세요. 그럼 저희 종이컵을 갖다 주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한 종이컵이 구체적이에요? 아니면 그 추상적이에요? 헷갈려요? 자 보시면 저 종이컵 좀 주세요. 자 주세요. 자 제가 종이컵 달라 그랬는데 이거 줬죠. 근데 저는 이걸 봤거든요. 제가 말한 종이컵이 구체적인 거예요?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저는 실제 저 주신 게 구체적인 거예요. 해서 얘는 뭐냐면
int하고 a라고 하는 거는 int 정수를 담은 그릇을 갖다 PC에 요청해 준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종이컵 주세요를 PC에 요청해 줬더니 PC가 A라는 이름으로 그릇을 만들어 준 거예요. 얘는 그래서 추상적인 개념인 거고 얘는 구체적인 개념인 거예요. 자, 마찬가지 벡터 3가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얘는 추상적인 거예요. 얘 PC한테 벡터 3에 대한 걸 갖다 줘. 했더니 V라는 이름으로 갖다 준 게 구체적인 거야. 그죠? 했는데 인풋은 어때? 인풋. 여기 인풋 있죠? 인풋은 어때요? 추상적인 개념에 그냥 써버린 거잖아요. 점 찍고.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얘는 뭔가를 실체를 안 만들고 인트점 해가지고 뭔가를 쓴 거예요. 이렇게 맥스 밸류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의 실체를 좀 볼게요. get axis 있죠? 얘를 갖다가 F12 눌러보면 자, get axis가 어딨냐면 여기 있죠?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스테이틱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자, 스테이틱이 뭐냐면 좀 얘기는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메모리 구조를 보면 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틱 공간이 있고 스택이라는 게 있어요. 아이고. 좀 얘도 좀 깊이 들어가면은 한이 없으니까 힙이 뭐냐면 실제 우리 지금 PC가 메모리가 몇이야? 자, 32기가잖아요. 그죠? 32기가인데 자, 유니티를 띄워놓고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렇게 띄워놓으면 자, 32기가 대부분의 공간이 힙이에요. 우리가 뭔가 new 란 키워드 쓰거나 instantiate 해서 뭔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촬영장에 올라갈 때 쓰는 게 힙이에요. 힙 메모리라는 걸 써. 자, 스택이 뭐냐면 스택은 이런 거 있죠. 안에 뭔가 블럭 안에서 이런 내부 변수들이 뭔가 작동을 할 때 스택이라는 메모리를 써요. 해서 스택의 특징이 뭐냐면 함수 안에 들어와서 뭔가를 실행을 할 때 탈출하는 순간 사라져버려. 메모리가. 자, 스택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함수 안에 블럭 있죠? 자, 얘는 뭐냐면 함수 안에 블럭 내에서 유효하고요. 함수를 탈출하는 순간 자동 해제가 돼요. 특징이 자, 힙은 뭐냐면 힙은 생성할 때 new라는 키워드를 써요. 키워드를 사용한다. 스택은 C샵에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하는데 그러면 힙이랑 스택이랑 헷갈리잖아요. 그죠? 얘는 뭐냐면 얘는 구조체일 때 얘는 클래스일 때예요. 네.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구조체일 때도 new라는 키워드를 쓰는데 얘는 스택 메모리라는 걸 써요. 그리고 힙이라는 거는 그 32기가의 대부분 공간인데 클래스일 때 사용. 자, 어떤 차이가 있냐면 보세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벡터 3하고 dir하고 제가 new하고 보통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죠? 만들어서 111
자, 벡터 3 한번 들어가 볼게요. F12. 얘는 뭐예요? 구조체예요? 아니면 클래스예요? 구조체죠. 구조체는 이렇게 뉴라는 키워드는 뭐냐면 어떤 메모리를 할당해 준다는 의미예요. 새롭게 뭔가를 할당해 준다는 의미인데 업데이트 문이죠. 업데이트해서 계속 뭔가를 돌면서 계속 생성하면 돼야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얘는 되는 이유가 구조체이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이 블럭을 탈출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얘는 사라지게 돼요. 해서 구조체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여기 블럭 내에서 빠지는 순간 얘는 할당된 메모리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써도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아까 인풋 이런 거 있죠. 클래스로 된 것들 아니면 뭐 이런 거 플레이 부부 이런 걸 갖다가 업데이트해서 할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해제가 안 돼.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살아 있어요. 계속. 그래서 업데이트 때 클래스를 갖다가 뉴라고 생성을 하잖아요. 그럼 계속 쌓이는 거야. 프레임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아시겠죠? 해서 항상 여러분들 제가 오늘 다른 것보다 계속 강조를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계속 그 반환 자료형이랑 이거 확인하라 그러잖아요. 벡터 3 막 이런 거 확인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얘 반환 자료를 알아야 실수를 안 해. 그래서 들어가 보면 얘는 구조체구나 해서 뉴로 할당을 하되 블럭을 들어가서 나오는 순간 해제된다고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클래스일 경우에는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게임 오브젝트 뉴 게임 오브젝트. 자, 보세요. 얘는 F12로 들어가 보면 얘는 뭐예요? 클래스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메모리에 힙에 계속 쌓여요. 어느 순간 지금 32기가니까 한 일주일은 버틸 거야. 그냥 굉장히 작은 거라서. 근데 메모리가 별로 없는 PC 같은 경우에는 반나절이면 뻗어요. 알아서 메모리 다 차서. 그러니까 이런 거 주의해야 돼요. 아시겠죠? 자, 해서 자, 요거 기억하세요. 자, 스테이틱 공간이라는 걸 뭐냐면 얘는 공용 공간이에요. 공용. 자, 이게 뭐냐면 힙은 보통 어떨 때 쓰냐면 자, 제가 좀 이거는 뭐 칫솔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칫솔. 보통은 개인 칫솔 같은 거 있죠. 개인이 쓰는 것들. 칫솔 같은 거는 힙에 만들어. 근데 스택에 만드는 거는 뭐냐면 일회용 칫솔. 칫솔 같은 거. 함수 안에서 잠깐 쓰고 버리는 것들 있죠. 한 번만 사용하고 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은 보통 스트럭처 같은 걸 만들어서 잠깐만 쓰는 거예요. 근데 계속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개인적으로 쓸 거다 그러면 힙에 생성하는 거예요. 뉴라는 걸로 해서. 일단 이렇게만 기억하세요. 스택이 뭐냐면 좀 약간 더럽긴 한데 가족 칫솔이에요. 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 갖고 공통으로. 그래서 자, 집에 예를 들어서 TV가 있어. TV는 보통 어디다 만들어야 돼? 만들게 되면 네? 그렇죠. 공동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로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거야. 근데 자, 화장지 얘는 화장지 같은 거 일회용이죠. 얘는 스택에다 만드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개인 옷 같은 거는 힙에 만드는 거예요. 일단은 해서 보시면 자 인풋 키워드를 보면 다 앞에 스테이틱이 붙어 있죠. 스테이틱이 붙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이 생성될 때 어디 들어가냐면 생성될 때 얘는 만들 때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만 붙여주면 돼요. 쉽게 생성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생성할 때 이렇게 쓰고 또 생성할 때 이렇게 정리해드리는 게 낫겠다.
자, 좀 약간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U라는 키워드를 써야 되는데 자, 스테이틱 공간에 그냥 공통으로 쓸 것들은 앞에 스테이틱이라고만 붙여주면 얘는 알아서 공용 공간으로 써요. 해서 자, 함수 앞에 스테이틱이라고 붙여놓으면 자, 굳이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벡터 3가 있는지 모르겠다. 벡터 3가 아니라 잠깐만요. 여기 안에 스테이틱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있네. 자, 얘는 어디에 만들어질까요? 오브젝트 1이랑 오브젝트 2가 네? 힙이죠. 왜냐면 아까 오브젝트 타입을 봤더니 얘는 보세요. 앞에 갖다 대면 나와요. 이렇게 클래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힙에 만들어진 거예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딱딱 나왔는데 보시면 자, 게임 오브젝트 점 하고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크리에이트, 프리미티브. 얘 보시면 얘는 앞에 스테이틱 키워드가 붙어 있죠. 얘는 개체를 만들지 않고 공용으로 쓸 때는 주의 대상이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대상이 오브젝트 1 뭐의 대상이 있잖아요. 근데 얘는 공통으로 쓰기 때문에 특정 개체에 대한 대상이 없어. 변수가 없어요. 대신에 이제 공통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추상적인 개념 점 하면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해했어요? 약간 어렵긴 한데 자, 공통적으로 어떤 함수를 갖다가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싶다. 객체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그냥 공유해서 쓰고 싶다. 라이브러리를 만들고 싶으면 앞에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이면 클래스 이름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예요. 해서 자, 인풋 쪽에 얘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getAccess라는 게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가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함수 자체는 객체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어떤 뭔가가 오브젝트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함수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스테이틱 키워드 때문에. 해서 자, 좀 정확하게 설명을 했는데 얘네들도 우리가 지금 만들었잖아요. 얘네들도 스테이틱 키워드로 만들어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간단해. 자, 여기다가 자, 소품실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대본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크리에이트 누르고 C# 스크립트 하고 본인 이니셜 있죠. 본인 이니셜 저는 KTH라서 이렇게 할게요. 그리고 input이라고 만들어 볼게요. 본인 이니셜 하고 input 됐죠? 자, 자, 저기다가 방금 만든 거 한번 열어볼게요. 저는 KTH 인풋이라고 만들었는데 얘 한번 열어볼게요. 자, 그러고 나서 이게 모노비 헤이어라고 헤이위어라고 되어 있는데 얘 잠깐 지워볼게요. 상속이라는 개념인데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해드리고 해서 얘를 싹 지워볼게요. 이렇게 업데이트라.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플레이어 무브에 요거 있죠. get access vector 3 xz 얘랑 무브를
컨트롤 X 해가지고 라이브러리들 방금 만든 거를 갖다가 여기에 복사 붙여넣기 컨트롤 V. 됐죠? 이 앞에다가 퍼블릭하고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를 붙일게요. 그리고 이 밑에도 퍼블릭 스테이틱 한데 얘를 조금 변형을 해줘야 돼.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폼 tr 인자로 받아가지고 하고 플로트 스피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앞에 트랜스폼 물결치는데 얘를 tr로 이렇게 붙여줄게요. 다 되나요? 됐어요? 지금 이게 뭐를 하고 하는 거냐면 인풋 같은 라이브러리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 나중에 이 파일만 있으면 딴 데 그냥 갖다 쓰면 돼요. 이제는 파일만. 아니면 공동 작업할 때 이 파일만 넘겨주면 그냥 갖다 쓰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누구게 뭐 오브젝트 막 전달할 필요도 없이 파일만 있어갖고 대본만 갖다 넣기만 하면 갖다 쓸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죠? 되나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자, 플레이 무브 가보면 지금 자, 텅 비어 있어. 이제 텅 비어 있죠? 이 기존 거 다 지워볼게. 이렇게 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무브 함수, 플레이 무브 함수가 이렇게 다 비어 있는데, 그죠? 여기다가 방금 우리가 만든 거 부를 수 있어요. kth에 input 점 하면 get 부를 수 있죠.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벡터 3 dir은 이렇게 부를 수 있어. 그리고 얘도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 kth에 input 점 move 있죠? 자, 인저가 뭐 들어가요? 첫 번째? 네? 트랜스폼 들어가죠. 트랜스폼 뭐예요? 트랜스폼 넣어주면 되고. 트랜스폼 넣어주면 되고. 두 번째는 뭐 들어가요? dir 위에서 받아온 거. 세 번째는 스피드 위에 스피드 있죠? 이렇게 넣어주면 자 굉장히 간결해지죠. 그냥 라이브러리를 뺀 거예요. 그냥 배포만 하면 되겠죠. 이제 내가 만든 인풋이에요. 보니까 해서 이거를 갖다가 상대한테 배포만 해주면 돼요. 파일만 해주면 그 상대는 받아가지고 어떤 기능인지만 묘사만 해주면 도큐멘트를 제공을 해주면 이 기능 그냥 갖다 쓰면 그대로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저장해서 한번 움직여 볼게요. 근데 이게 좋지는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상속을 안 배웠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알려드린 거예요. 이게
상속 배우면 더 쉬워지는데 좀 문법상으로 되게 복잡해지니까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예요. 자, 한번 돌려볼게요. 안 움직이면 안 되잖아. 그죠? 자, 움직여 볼게요. 움직이죠? 그대로. 잘. 이렇게 움직여요. 똑같이 움직여. 자, 혹시 질문 있어요? 질문. 네. 다른 경로에 서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름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이름이 중복되면 안 돼요. 중복되면. 그래서 본인 이니셜이라고 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자, input 이렇게 만들었어. 예를 들어서 보세요. 자, 이 클래스를 kth input이 아니라 그냥 input 만들면 자, 이게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되긴 어떨 땐 되고 어떨 때는 안 돼. 이럴 때는. 해서 요럴 때는 내가 만든 인풋이다. 아까 해서 저 kth input이라고 이름 붙였는데 나중에 이거 그냥 간단히 들으세요. 네임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보시면 얘 유니티도 이렇게 돼 있죠. 아까 인풋 들어가면 네임스페이스하고 유니티 엔진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유니티 엔진이 만든 이름이 인풋 이런 게 계속 중복되다 보니까 딴 사람이 만드는 이름이랑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니티 엔진에서 만든 것들이야 하고 묶어준 거야.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 저 네임스페이스를 이거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할 거예요. kth 이렇게 묶어줄 수가 있어. 전체를. 그러면 뭐냐면 얘는 kth라는 네임스페이스를 가져. 그래서 동일한 이름으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에 얘를 쓸 때는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 한 뎁스가 더 들어가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좀 번졌는데 이건 지금 한 거는 나중에 할 거예요. 또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예. 됐죠? 어렵죠? 할 게 되게 많아. 자, 이해 안 되면 그 질문 다시 하세요. 그 계속 될 때까지 두세 번 계속 해드릴 테니까. 근데 지금 한 두 달째 되면 좀 많이 써봐야 돼. 진짜. 6개월이 지나도 항상 코드가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1년이 지나도. 왜냐면 계속 체화를 안 시킨 거예요. 이해만 하고 넘어가면 여러분께 안 돼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계속 써봐야 돼요. 많이. 자, 또 질문. 자, 질문 네? 네. 아, 네임스페이스? 또 할 건데. 잠깐만요. 자, 매번 이렇게 앞에 본인 이니셜이나 이런 게 붙이면 귀찮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플레이어라는 어떤 클래스를 만들어. 플레이어라는 클래스를 만들 때 나만 만들까요? 아니면 여러분들 다 똑같이 만들 경우가 크잖아요. 그래서 마이 플레이어 막 이렇게 많이 이름 붙이는데 어떤 사람도 근데 같이 공동 작업하다면 이 사람도 플레이어라고 만들 거잖아요. 중복된단 말이에요. 클래스가. 그러면 에러가 나거든요. 보통. 해서 자, 유니티 보시면 인풋 클래스에도 유니티에서 만든 인풋이 있지만 내가 만든 인풋도 있잖아요. 방금. 근데 내가 동일한 인풋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러면 충돌이 나. 같은 게 중복되니까. 해서 얘는 이렇게 하나를 그냥 덩어리로 만들어 준 거예요. 포장을 해준 거야. 유니티 엔진이라는 이름으로 감싸준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인풋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돼. 자, 인풋을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유니티 네임스페이스부터 적어야 돼요. 유니티 엔진 점 인풋 점 get access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럼 엄청나게 길어지죠.
매번 쓰려면 환장하잖아요. 해서 얘를 없애는 기능이 얘예요. using. 나는 네임스페이스 그 유니티 엔진의 이 파일 안에는 유니티 엔진 관련된 라이브러리를 갖다 쓸 거야. using이라고 해주면 얘를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이해했죠? 해서 방금 같은 우리 요것도 그냥 또 동일한 이렇게 인풋 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네임스페이스하고 kth로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인풋이라고 해도 그냥 쓰면 되는데 예, 보시면 대신 얘를 쓸 때는 플레이어 쓸 때는 점 이런 식으로 아까 동일하게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귀찮잖아요. 또 귀찮으니까 자 using하고 kth 이런 식으로 해주면 쓸 수가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에러가 나. 왜냐면 이 두 개를 선언했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쓰겠다. 근데 둘 다 인풋이 있잖아요. 해서 컴파일러가 어떤 건지 헷갈리니까 물결치는 거예요. 지금 두 개 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얘를 지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컴파일러는 이제 해독이 돼. 얘에 대해서는 해독이 되는 거야. 근데 얘가 해독이 안 되죠. 그럼 얘는 쓸 때 유니티 엔진 써줘야 돼. 진.vector3 해야 해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갑자기 지저분해졌네 코드가. 자, 네임스페이스는 그렇게 쓴다 정도. 근데 여러분들 쓸 사람은 써요. 근데 뭐 많이 쓸 일은 없으니까. 여러분 대규모 프로젝트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회사에서는 반드시 써야 돼요. 이게 중복된 이름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아니면은 쓸 일이 없어요. 원래대로 KTH. 자, 오늘 배운 거 여러분들 좀 많이 사용해 보세요. 하고 계속 앞으로도 좀 강의할 때 좀 잘게 쪼개내 연습 많이 할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그거 준비하세요. 그거 뭐야? 5시에 딱 발표를 할 거니까 1시간 정도 회의하시고 30분 한 3장짜리 이거 만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좀 진행할게요.